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체에 이어 하체 체색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실 거예요. 아무래도 상체에 비해서 근육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단순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리에서는 몇 가지 특징과 구조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형태가 이렇게 긴 원통에 가깝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빛이 온다고 했을 때 왼쪽에 이렇게 어둠이 맺히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채색을 해주시면 그래도 상체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게 채색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어려워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무릎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여기 허벅지보다는 이 아래쪽에 다리 부분 여기 부분에 빛이 어떻게 맺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알아두고 가야 하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4강 인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이 근육의 명칭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익혀보고 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들은 지도 꽤 되셨을 것 같아서 이 명칭을 한 번씩 복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리 여기 허벅지 부분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근육이 두 개가 있었죠. 골반에서부터 이렇게 허벅지 전반을 가르는 가운데 안쪽에 들어있는 이 근육을 내전근이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여기 이렇게 무릎 위까지 올라와 있는 이렇게 큰 근육 4개의 덩어리가 붙어 있는 이 허벅지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했었죠. 외측관근과 내측관근 그리고 대퇴직근 중간관근은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허벅지에 2개의 근육이 붙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정강이뼈 정강이뼈와 여기 정강이뼈보다 조금 작은 경골과 여기는 비골 이렇게 2개의 뼈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정강이뼈는 아예 근육이 붙어 있지 않고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앞부분에 여기 그냥 곧바로 피부가 맞닿는 부분이죠. 여기가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정강이 근육, 전경골근이 붙어 있어요. 허벅지 앞쪽에서는 요 정경골근 그리고 뒤에서는 앞에는 요 근육이 붙어 있지 않은데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 허벅지 뒤쪽에 붙어 있는 여기 종아리 근육 비복근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뒤쪽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죠? 이 근육이 비복근입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4개의 근육 정도로 여러분이 그때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여기 이 근육이 여러분이 앞으로 요 다리 채색을 하시는 부분에 많이 연관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내전근을 가르는 봉공근이라는 요 근육 때문에 이 다리의 앞쪽에도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굴곡이 생겨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마른 모델이라던가 그런 아니면 남자 다리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서 굴곡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또 그림 그릴 때 예쁘게 표현되는 거는 이 위쪽에 허벅지는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는 허벅지에 요 지방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내전근이나 아니면은 봉공근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 부분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캐주얼 그림체에서도 여기를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전근은 여러분이 그래도 좀 이런 식으로
살짝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여기 무릎 부분이에요. 허벅지보다 여기 아마 무릎을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무릎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조금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 무릎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이 대퇴골, 허벅지뼈, 그 다음에 여기 정강이뼈, 경골 부분 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역삼각형의 쓸개골이라는 뼈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릎뼈거든요. 요 뼈가 이 뼈 때문에 이 무릎이 지금 울퉁불퉁해 보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뼈와 사실은 여기 대퇴사두근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퇴사두근 위쪽에 대퇴직근과 외측강근, 내측강근이 이런 식으로 무릎 위쪽에서 한번 모여서 힘줄로 묶이게 되고 이 부분은 살짝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힘줄로 묶여진 이 부분이 쓸개골을 감싼 채로 내려와서 여기 경골 부분, 정강이 뼈에 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벅지를 표현을 하실 때는 무릎만 따로 표현하시기보다는 여기 위쪽에서 허벅지 부분에서 이 무릎뼈가 연결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연결이 된다는 느낌으로 채색을 해주셔야 무릎 부분이 오히려 조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 다리만 따로 있고 아래만 보통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끊어서 채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는 요 허벅지 안쪽에 무릎이 길쭉하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릎 윗부분은 허벅지랑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안쪽 부분은 내측관근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바깥쪽 부분은 외측관근이랑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지금 여기도 어렴풋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 있죠. 채색을 하실 때도 여기랑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연결을 조금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허벅지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쓸개골에 여기 대퇴골과 경골 부분, 여기 가운데 부분이 약간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쓸개골이 있고 아래쪽에 V자로 살짝 파져 있는 형태. 그리고 이 위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퇴사두근이 묶여서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런 형태로 살짝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쓸개골이 끝나는 무릎의 가운데 지점쯤에 살짝 움푹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정강이 뼈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무릎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채색을 하실 때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가운데 부분을 살짝 이렇게 집어넣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눈, 코, 찡그린 눈, 코 약간 우락부락한 아저씨 스타일의 얼굴이 여기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무릎을 이렇게까지 울퉁불퉁하게 표현을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적으로 표현하시고 싶다면 이 부분이랑 그리고 무릎 위에 여기 대퇴사두근이 끝나는 부분을 살짝 어둡게 좀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조금 캐주얼하게 표현하시고 싶다면 이 가운데 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여러분이 표현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릎은 여기 쓸개골, 여기 무릎 부분은 다리의 전체를 다 차지하지 않고요. 살짝 길쭉하게 이렇게 다리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쪽 부분에 조금 들어와 있어요, 무릎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릎 보호대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뒤집혀져 있는 골무 형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이렇게
무릎의 형태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위에 여기 허벅지 부분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내려서 그려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 무릎 부분이 조금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바깥쪽에 여기 정경골근 여기 부분이 살짝 비게 되죠.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비어있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그리실 때 무릎을 전체 다 이렇게 다 채워서 혹은 또 아래를 이렇게 끊어서 동그랗게 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를 조금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무릎 외에 아래쪽에 이 정강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주의를 조금 해주셔야 될 부분은, 정강이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정강이 근육, 정경골근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경골근이 살짝 사선으로 무릎을 가르면서 이렇게 안으로 조금 들어와서 발바닥까지 감싼 상태로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위에서 봤을 때는 종아리 부분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동그란 형태가 아니고요. 약간 얘도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안쪽에 정강이 뼈가 살짝 있고, 정강이 뼈가 조금 튀어나와 있고, 위에가 삼각형으로 뒤에는 동그란 비복근이 표현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오른쪽에서 들어오면 이 삼각형의 형태를 따라서 여기가 조금 어두워질 경우가 있겠죠. 일자로 이렇게 쭉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정경골근이 기준이 되어서 명암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왼쪽 다리는 지금 빛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이 이 정경골근을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이렇게 정강이 뼈 부분이 이렇게 정경골근이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명암이 일자로 이런 식으로 진 게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지금 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발 부분을 표현하실 때는 한번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발목 부분에 살짝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정경골근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정경골근과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힘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힘줄 사이에 힘줄의 굴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이 가운데 부분도 한번 움푹하게 여러분이 조금 명암을 넣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여러분이 다리 부분에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설명에 따라서 빛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들어올지, 빛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맺힐지 한번 알아보고 채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부분의 빛을 제가 세 방향에서 5도로 해서 그림자를 조금 잡아봤는데요. 상체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빛 부분이 살짝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치도록,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옆에서 치는 걸로, 그리고 이 그림은 이렇게 살짝 뒤쪽에서 빛이 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제가 명암을 좀 잡아봤는데요. 몸에서 상체 부분이 살짝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말려 있기 때문에 이 상체 부분의 그림자가 다리 쪽에 이렇게 조금 맺힐 때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리가 조금 앞으로 나와 있다거나 하면은 다리의 그림자가 반대쪽의 그림자가 맺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 부분, 몸의 아랫부분에다가 살짝 명암을 조금 넣어줬어요. 빛이 조금 더 많이 위에 있거나 그림자가 길어졌다던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더 많이 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긴 다리에서는 대부분 지금 빗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기 이쪽에다가 명암을 좀 많이 넣었는데 반대쪽 빗에서 먼 다리일수록 이 명암이 조금 더 두꺼워지게 해주시면 좋아요. 빗에서 가까운 다리는 조금 더 짧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대퇴사두근이랑 무릎이 안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무릎이 이렇게 지금 안에 있고, 그리고 무릎의 그림자, 무릎은 약간 이렇게 지금 무릎 보호대나 아니면은 뒤집혀진 요 골무처럼 좀 되어 있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여기 그림자가 맺히고, 그리고 위쪽에서 오는 대퇴사두근의 그림자가 이렇게 같이 맺히고, 그리고 이 부분, 무릎은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남긴 채로 종아리 부분에 명암이 지금 다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는 표시를 안 했는데 이 부분에도 살짝 지금 정경골근과 여기 반대쪽의 근육들, 힘줄과 그 부분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명암이 조금 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지금 대퇴사두근도 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강하게 어둠이 지진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표시를 안 해놨어요. 하지만 나중에 약한 색으로 여러분이 여기도 이제 표현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무릎이 지금 조금 더 안쪽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빈 여기 부분을 제외하고서 쭉 연결을 해서 다리 종아리 부분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정경골근이 이런 식으로 오니까 그림자를 제가 살짝 사선으로, 그리고 발목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더 가늘어지게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지금 잡았죠. 명암을 이렇게 했고요. 옆에서 치는 빗일 때는 지금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아예 어둠에 이렇게 지금 가려져서 제가 그 부분은 표현을 해주지 않았고요. 무릎의 가운데 부분 명암, 그 다음에 여기도 무릎의 가운데 부분까지 명암을 쭉 해서, 이번에는 여기 대퇴사두근 연결되는 지점이 어둠에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예 반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명암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그림자가 약간 그 종아리 부분에서 가운데 쪽으로 올 때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벗어나게 되면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정경골근을 여러분이 많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빛이 이 부분을 넘어가서 꽤 많이 빛이 들어오고 끝에만 이런 식으로 어둠이 맺힐 테지만, 이렇게 그림자가 가운데 정도쯤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정경골근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이 빛이 이 정경골근의 굴곡을 넘지 못하고 여기에 그림자를 생성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여기 무릎의 바깥쪽에서부터 무릎의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제가 그림자를 넣어줬어요. 조금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정경골근은 다리의 바깥에서 발목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려주실 때도 이렇게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발목 안쪽 방향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림자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빛이 뒤에서 올 때는 어둠의 영역이 조금 이렇게 많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뒷부분은 빛의 영역은 여러분이 조금만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복부 쪽에도 그런 식으로 조금 명암이 잡혔는데요. 무릎에서는 조금 무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자를 살짝 안쪽으로 조금 더 빛 받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림자 부분을 조금 더 안으로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쪽 부분에도 이렇게 빛이 조금만 들어오는 정도로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다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옆다리보다는 이렇게 조금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여기 제가 지금 아예 그림자를 조금 받지 않게, 빛을 받지 않게 그냥 처리를 좀 해버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투톤의 명암을 여러분이 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인체를 여러분이 원하는 그 빛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네, 투톤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두 번째 그림, 이 그림으로 여러분과 채색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본 톤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중간 톤을 주면서 색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대와 마찬가지로 중간 톤의 컬러를 제가 살짝 줄 거예요. 옆에 이렇게 컬러를 찍어두시거나 혹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스와치를 여러분이 이용하셔서 여기에다가 색상을 저장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살짝 붉은색이 나는 이 컬러를 저는 피부톤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발라줄 거고요. 이 어두운 톤으로 아무래도 중간 톤을 풀게 되면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이 중간에 붉은색 톤이 들어가졌을 경우에 좀 더 이 피부에 붉은 느낌, 약간 생기는 느낌을 내기가 좋기 때문에 이 색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몸에서 원통으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 톤을 풀어주실 때는 조금 과감하게 넓게 풀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중간 톤이 너무 좁을 경우에는 또 다리가 이런 식으로 꺾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스무스해 보이도록 여러분이 중간 톤을 조금 풀어주시면 좋아요. 왼쪽 다리 부분 그리고 오른쪽 다리 부분도 풀어줄게요. 무릎은 여러분이 가운데 부분을 풀어주시면서 아래 부분을 누르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먼저 풀어주시고 그리고 무릎은 요 윗부분과 아래 부분을 너무 어둡게 치지 않고 여기 옆에서부터 안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그리고 살짝 이 면 제가 여기 면이 약간 골무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면 중에 아래쪽 면, 요 윗부분은 이 위에 부분은 빛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옆으로 오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암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아래 부분에는 살짝 어둠을 제가 깔아줄 거예요. 여기만 여러분이 브러쉬를 조금 크게 하셔서 한 번만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무릎이 들어오는 안쪽 부분, 무릎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정강 옆에 부분이 비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살짝 밝은 색으로 이렇게 옆에 부분을 걷어주시고 안에 부분은 이렇게 아래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릎의 기본 형태를 그리고 시작을 좀 해주시면 나중에 여기 안쪽 어두운 부분도 제가 동일하게 아마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정강이 부분은 사선으로 그림자가 치게, 그리고 여기 다리 허벅지 부분보다는 그림자가 조금 이 중간 톤이 조금 얇아지게 여러분이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는 정강이 부분은 살짝 각져서 이렇게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윗부분 여기 허벅지보다는 여러분이 좁게 중간 톤을 조금 풀어주도록 할게요. 새로운 장을 하나 이렇게 켜주시고 옆에다가 보시면서 전체 덩어리를 보시면서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래로 여기는 지금 무릎이 살짝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내전근에서부터 시작된 무릎 라인이 조금 겹쳐져 있다 생각하시고 안쪽으로 여기는 살짝 이렇게 비워주시고 조금 아래쪽이 조금 이렇게 좁아지는 골무의 형태로 채색을 하겠습니다. 여기 정강이 부분도 계속해서 제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목의 가운데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힘줄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이 이렇게 빛 들어오는 방향에 있는 여기 부분은 풀어주시고 여기는 깨끗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빛 들어오는 방향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세 면 중에 이 두 면이 풀리고 여기 부분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어주시지 않으셔도 되겠죠?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채색의 단계에 맞춰서 채색의 5단계에 맞춰서 차근차근 채색을 풀어나가시면 인체든 의상이든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채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중간 톤의 굵기와 그리고 어디가 풀리는지 인체 안에서도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림자의 색상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정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채색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중간 톤을 얼추 다 풀어봤는데요. 오른쪽 발 부분에 여기 이 부분에도 살짝 명암이 좀 들어가겠죠? 이쪽 부분에도 명암을 조금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복부 부분도 풀어볼까요? 복부도 마찬가지로 약간 넓은 부분에 속하니까 여러분이 명암을 조금 길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단계는 어떤 걸 진행하면 될까요? 어두운 부분의 색상. 어두운 부분에서도 약간 굴곡이 진 부분이라던가 무릎 안쪽에 들어간 부분에는 명암이 조금 지겠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점 끝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겠죠. 이런 부분들, 이 안에서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굴곡에다가 명암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비 도는 부분에다가 명암을 조금 넣어서 해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비 도는 부분과 여기 어두운 부분 명암, 이 두 톤에서 명암 칠하는 부분을 섞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단계를 조금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구분을 해주시고, 순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면 좀 편한 순서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외측관근, 여기 대퇴사두근이랑 연결되어 있는 여기 부분, 이 부분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명암을 잡아줄게요. 지금 제가 거의 위나 아래를 묘사하지 않고 옆부분만, 옆에서 오는 여기 이렇게 가늘어지는 이 부분만 잡아서 묘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릎을 하실 때 이 세로선에 집중하시고 가로선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외측관근과 연결이 무릎이 되어 있고, 여기 옆에 부분은 제가 남겨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 부분은 원래 색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혹은 살짝 더 밝게 해주셔도 돼요. 밝게 해주신 다음에 너무 튀지 않게 이렇게 조금 덮어주시면 여기에 하얀색으로 조금 밝게 경계가 생기게 되거든요. 너무 튀지 않게 이렇게 원래 밝은 색으로 하시면 이 부분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살짝만 경계를 주는 정도로만 여러분이 명암을 주세요. 자, 이 정도로만 해주고, 자, 그리고 왼쪽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종아리 부분에도 명암을 좀 넣어줄게요. 끝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게. 이 팬티 부분은 이렇게 골반이 있고, 골반이 여기 지점에 있고, 팬티가 골반이 나오는 지점과 다리가 나오는 이 선은 다르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쪽도 제가 팬티가 나오는 선과 다리가 이렇게 접히는 선이 다른 상태로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두움으로 여기 부분을 저는 따로 또 표시를 좀 해줄게요. 항상 팬티선이 다리선과 겹치지는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팬티가 약간 넓은 팬티를 입으면 여기까지 조금 내려오거나, 아니면 좁은 팬티를 입으면은 여기 위까지 뭐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건 팬티의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골반이 있는 부분과 다리가 이렇게 접히는 부분은 차이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서 채색하실 때도 이렇게
이런 디테일들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반대쪽 다리에 명암도 좀 넣어 볼게요. 살짝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여러분이 명암을 잡으실 때 너무 여기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딱 경계가 나뉘게 하지 마시고 점점점 어두워지게 하셔야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통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 하실 때도 너무 경계가 딱딱해지지 않도록 그렇게만 좀 주의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여기 내측광근에서 오는 대퇴사두근 여기 부분에서 오는 무릎 부분을 또 연결을 해줄게요. 살짝 이 무릎의 위에서 대퇴사두근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라인을 주실 때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끊어서 주지 마시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온폭 들어가게 그렇게 주셔야 합니다. 위치를 항상 정확히 잡아주셔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를 염두에 주셔서 채색을 해주세요. 무릎은 조금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밝아져요. 이렇게 밝아진다기보다는 약간 밝은 색으로 영역 구분을 지금 제가 조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에 있는 무릎도 제가 표현을 조금 해줬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빛과 어둠에 제가 그 맨 처음에 나눈 투톤 그 부분을 약간 지키면서 무릎이 조금 표현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무릎 부분의 중간 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밝은 톤을 4단계로 다음 밝은 톤을 묘사를 해볼게요. 자, 여기도 비도 오는 부분에 이렇게 어두워지겠죠? 채도가 너무 낮지 않은 색으로 하셔야 밝은 톤 부분은 채도가 낮은 색으로 하면 칙칙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다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채색하실 때 너무 채도가 2톤? 우리가 명암톤을 찍어서 여기 바깥쪽을 칠해주게 되면 채도가 떨어지니까 살짝 아예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 톤을 만드셔서 요 바깥쪽에는 여러분이 살짝 채도 있는 색상을 찍으셔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도 안쪽 다리도 지금 채색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복사뼈 아랫부분도 이렇게 여러분이 명암을 조금 넣어주시고 발도 제가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명암을 조금 넣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지금 밝은 톤 부분이나 어두운 톤 부분은 여러분이 채색을 막 많이 하실 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밝은 톤 오는 부분만 조금 더 명암을 넣어봤습니다. 여기 골반이 있어서 살짝 이렇게 어두워지는 영역이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 상체할 때 이쪽에 골반 안쪽에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왕이면 제가 다 표현을 해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살짝만 표현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톤 들어갈게요. 마지막 톤은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실 게 적은 게 여기 끝에 부분, 아무래도 이제 옷주름처럼 안쪽에 뭐 모여든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끝에 부분, 여기 원통의 양옆 부분, 거기만 제가 색을 조금 어둡게 해서 마무리 톤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선 근처에 거의 붙여서 이런 식으로 명암 톤을 넣고 가늘게 풀어주세요. 너무 이 톤이 넓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무릎 안쪽에도 살짝만 이렇게 주셔서, 이 무릎은 너무 여러분이 라인을 많이 나누시는 것보다는 살짝만 이렇게 하셔서 표현을 해주세요. 저는 무릎이 너무 울퉁불퉁한 것도 사실 그렇게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방이 조금 있어서 이런 관절의 굴곡들이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많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려면 너무 이제 골격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약간 다리가 우락부락해 보인다던가 좀 역핸드 너무 강해 보인다던가, 네, 그런 느낌이 조금 나게 돼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다리를 좀 풀어주세요. 이거는 그림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캐주얼일수록 그런 굴곡 부분들을 여러분이 많이 줄여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만약에 이제 무릎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겠다 그러면은 이 쓸개골의 가운데 부분을 살짝 움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위에 대퇴사두근이 살짝 움푹 들어가는 부분들을 조금 눌러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무릎 부분을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너무 많이 무릎을 나눠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다리는 살짝 구부려져 있죠. 구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는 살짝 이렇게 조금 눌러주셔도 돼요. 이 다리 부분은 이렇게 밝은, 여기 기본 투톤의 밝은 부분을 명암을 주셔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셔도 돼요. 그러면 다리가 살짝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이 다리를 너무 어둡게, 종아리 부분을 너무 어둡게 하면은 다리가 훅 접혀 보이거나 꺾여 보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다리라던가 아니면은 이 종아리 부분에 조금 아래로 갈수록 살짝만 아주 약하게 하셔서 너무 강해지면은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살짝만 끝에 부분으로 갈수록 좀 어두워진다던가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빛에서 인체 여기 종아리 부분, 발 부분이, 발은 다시 이렇게 눕기 때문에 발등에서 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발등은 어두워지면 안 돼요. 종아리 부분이 아무래도 빛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인체에 가깝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한 톤을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전체적인 시선의 흐름이 상체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하체를 눌러주고 상체 부분이 빛을 많이 받는 상태, 밝은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체가 주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체는 살짝 제가 한 톤 정도만 이렇게 눌러줬어요. 이렇게만 하셔도 위쪽으로 시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살짝만 하셔도 그렇게 여기가 보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눌러주실 필요는 없지만 거리감의 차이를 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거 다리를 다 하셔서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주세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실 때 하나로 레이어로 합쳐주시고 패더 값을 15에서 뭐 10 정도만 주신다던가 하셔서 다리 이 부분에서도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선택을 해주셔서 이렇게 커브 컨트롤 M을 누르시면 커브 창의 단축키가 컨트롤 M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눌러주셔서 살짝 이렇게 조금 올려주세요. 살짝만 이렇게 조금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조금 많이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가운데가 조금 볼록 튀어오르죠? 이게 하기 전과 후인데 더 아무래도 이 부분이 동그랗게 좀 보일 것 같아요. 원형의 형태가 좀 많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살짝씩만 주시면 훨씬 이렇게 원통에 가까운 느낌이 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마지막에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톤 넣는 거를 이야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잊어먹었네요. 그래서 마저 넣어볼게요. 이 부분도. 손끝에 넣고 조금 풀어주시고, 손끝에 넣고 풀어주시고, 이 색상은 강한 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안으로 들어온다던가 아니면은 면적을 넓게 하신다던가 하면은 색이 타 보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색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조금씩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밝은 빛 부분에도 제가 어두운 톤으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끝에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서 덩어리 마무리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과 함께 전체적으로 여기 다리 채색 부분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상체와 하체를 이렇게 제가 두 강의로 나눠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제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노출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뭐 비키니를 입고 있을 때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 인체 부분 채색하시는 거는, 특히 이 상체 윗부분의 가슴 부분을 여러분이 채색하시는 거는 꼭 자주 연습을 해보시고 익히시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 부분, 허벅지에서 다리 있는 부분들도 꽤 노출이 많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체를 그리실 일이 많아서 이 부분은 영상을 보시고 나서 꼭 한번 연습을 하셔서 익히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파일들, 기본 파일들과 제가 작업한 파일들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보시면서 꼭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채색하시는 것도 한번 또 따로 해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해야지 잊어먹을 때쯤 되시면 다시 한번 또 연습하시고, 그렇게 여러 번 해야지 여러분이 이 다리를 편하게 채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리뿐만 아니라 상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인체는 의상과는 다르게 좀 그래도 서 있는 포즈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변형이 적은 부분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이 한 번만 익혀두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빠르게 채색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면은 오히려 의상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채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연습을 꼭 보시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하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반신 채색 강의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